들어오신 순서대로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소품과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찹쌀약과랑 참크래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한글날과 관련돼 있으니까 한국과 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오늘은 한국 문화 속 저항과 사랑을 주제로 피크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책 좋아하시나요? 저 국어국문학과잖아요. 그러면 책 많이 읽으시겠다. 책을 평소에 많이 안 읽어서 오늘같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이 정말 뜻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바쁜 현대사회에서 오늘과 같은 날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혹시 예린님은 책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책을 끊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또 책에 대한 매력과 흥미를 함께 키워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들에 대해서 얘기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유나님이 준비하신 책부터 볼까요? 저는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연인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운명과 희망을 동시에 다룬 작품이라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연인 대본집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럼 이제 연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연인은 병자호란 시기를 배경으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조선의 격동기 속에서 사랑의 진실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사극이에요. 전란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장현과 길채가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하며 두 사람은 생이별을 겪게 되는데요. 길채는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장현은 그녀를 찾아 전쟁터를 헤매며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는 약 5만 명 이상의 조선인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해요. 이들은 주로 어린이나 여성, 백성들이었고 노예나 하인처럼 사용되거나 청나라 내부로 팔려가기도 했어요. 특히 여성은 성적 착취나 강제 결혼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의 정절을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청나라군에게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또는 능욕을 당한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주로 했어요. 드라마 속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생 마감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이와 달리 길채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길채는 조선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되면서 배척을 당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도 자신을 지킨 길채가 너무 멋있게 느껴져요. 저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그리고 생존을 용납하지 않는 조선사회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하는 서사가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후에도 전쟁 후유증과 신분 차이, 오해와 갈등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기면서 두 사람에게 현실의 벽이 생기기도 하지만 둘은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이 드라마가 또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그 흔적 속에서도 피어난 그런 구원 서사가 굉장히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비극을 멜로의 소재로 사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마침 토론 주제로 딱 준비했어요. 다들 역사적 비극을 멜로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멜로는 대중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흥미롭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 사건을 또 멜로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멜로 소재와 잘 결합하게 되면 또 그것 또한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 사건과 비극을 너무 상업적으로 지나치게 활용하게 돼버리면 그런 상업적 콘텐츠에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역사 속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사랑 그리고 갈등이 모두 존재했듯이 멜로 소재를 통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비극을 멜로 소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자와 그런 희생자의 아픔을 좀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뭔가 역사적 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적 비극을 멜로 소재와 함께 다룰 때는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의견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인에서는 국가가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잘 드러나는데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적절한 외교 전략이나 대비를 하지 못했고 인조는 강화도로의 피신에 실패해서 남한산성에 갇힌 채 버티다가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민들이 있었나요? 연인 속에서는 국가가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가나 왕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유교적 가치와 사대부의 명분의식을 깊이 내면화한 인물인 연주는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전통적 가치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만약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충성을 다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요. 저는 국가 위에 백성들 그리고 국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충성을 다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보호인데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도 충성을 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국가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국민과 백성을 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런 연인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국가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문화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연인의 등장인물인 연준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도 보고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조금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2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2부는 지혜님이 준비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 윤동주 시인 완전 좋아해요. 저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탄압받던 시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 글로 시를 썼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제와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시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서시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굿보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윤동주거든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책도 나오면서 서시의 내용도 짧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서시가 뭔가 최근에 더 마음에 와닿고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던 시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길이요.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맞춰서 저의 인생의 길을 또 새로운 길과 함께 결합을 해서 제가 직접 시를 써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인상 깊고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씌어진 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저항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의 구절 중에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진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을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쉽게 씌어진 시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라면 그렇게라도 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윤동주 시인이 느꼈을 죄책감과 압박감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병원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외로움과 고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그 점이 윤동주 시인을 잘 나타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맞아요. 원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원제가 병원이었다고도 하잖아요. 몰랐어요. 우와,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통해서 당시 시대를 반영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독립운동은 고문이나 투옥, 사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기도 하고 저 하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제 가족 전체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저는 두려운 것 같아서 사실 저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적극적인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당시 일제의 탄압과 무분별적인 폭력 그리고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무서워서 뭔가 저도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가고 이런 일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제강점기에 인간답지 못하게 대우를 받은 것과 그런 삶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를 알기에 더 독립운동을 하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데요. 가짜 평온 속에 사는 것보다 진실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 훨씬 더 가치 있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조금 노력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은 인간다움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포를 느끼고 안전을 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양쪽 다 너무 이해되는 이야기라서 사실 제 의견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침묵 속의 저항도 진짜 용기일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침묵은 외부에 맞서려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으려는 자기 긍정의 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용기라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면의 선택? 그런 거에 더 가깝다고 느껴져요. 진짜 용기는 외부를 향한 분명한 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침묵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그건 용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결국 자신을 위한 침묵이라면 저항보다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에요. 저는 침묵도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저항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억압 속에서도 침묵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도 하나의 저항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림님 의견을 동의하는데요. 당연히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도 대단하지만 글이 주는 힘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저항의 의미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시대 상황에 순응하고 뭔가 무지를 선택한 채 사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서 저항한다는 의미는 속으로 계속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복귀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이 과정이 괴로운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또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토론을 해보았으니 마무리할 겸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책에는 윤동주 시인이 살아가며 고민한 감정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 책은 윤동주 시인이 직접 쓴 글씨로 써져 있어서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표지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충분히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지혜님이랑 유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책을 당장 소장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평소에 좋아했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더 생각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오늘은 한국 문학 속 저항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 사이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통 주제가 특히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야기가 문학과 연결되어 너무 좋은 소재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피크닉 때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